안녕하세요.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오늘 주제는 면접용 말하기, 부제는 간결하게 말하기라고 할게요. 어릴 때 저는 애늙은이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는 성대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제가 좋은 발성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좀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핵심을 짤막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두갈식 말하기를 했거든요. 근데 두갈식으로 짧게 말하더라도 내용 전달을 충분히 해야 되니까 근거를 구분 지어서 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뭐, 둘째 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말투예요. 그래서 뭐 애늙은이 같다는 말을 듣긴 하는데, 근데 의사 전달은 정말 정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표현이 이런 간결한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자, 면접관의 입장을 보도록 할게요. 면접관에게는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을 평가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죠? 많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간결하게 말하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 중심 두괄식 말하기입니다. 여러분의 말의 내용에는 핵심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돼요.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팀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정하세요. 그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갈식입니다.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으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무조건 키워드가 나와야 됩니다. 평상시 언어 습관이 이렇게 저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이런 스타일 있죠. 장황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말투를 바꾸세요. 적어도 면접용,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조직 생활 할 때는 말투 바꾸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험에 대해서 물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뭐 많이 들었어요. 이제 손자 손녀 앞에서 내가 말이야 옛날에 뭐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손자 손녀들이 싫어하고 가버릴 거예요. 안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면접관은 안 그러겠어요? 경험을 물었습니다. 진짜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험을 물었을 거라 생각합니까? 면접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경험에 대해서 묻는 건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리더했던 경험을 확인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리더십을 보여줘야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가치관이라는 게 나와야죠. 리더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열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도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이게 나와야 여러분의 경험이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은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주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뭐 50년 동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봉사단체를 만들고 발전시켜 왔다. 이거는 경험 자체가 주장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게 없기 때문이죠.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게 대부분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만으로 여러분을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꼭 가치관을 정리하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가치관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가치관이 있긴 해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럴 때 표현하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도전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멋있는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누가 써놔도 도전정신에 대해서 나보다 잘 쓴 사람 많아요. 그 중에 어떤 게 맞냐? 여러분에게 끌리는 게 여러분의 이야기와 연결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먼저 제시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붙여서 얘기하면 두괄식이 되는 거고, 경험을 얘기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게 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하면 미괄식이 되겠죠. 미괄식이라도 간단하게 배웠다고 하지 마세요. 뭐 리더 한번 해봤고 전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때 배운 리더십이 뭔지 설명을 해야지. 동아리 활동에서 회장을 하면서 얻은 리더십은 봉사와 희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끌 수 있는지 그걸 알려준 서번트 리더십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상황 면접 대비하기 위한 판단 기준 정리하기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일하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구는 직장 동료가 고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고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섞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업은 이런 판단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준화하고 있냐고요? 회사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죠. 홈페이지에 보면 뭐 고객 경영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 고객 대응 강령, 뭐 고객을 대할 때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순서로 대해야 되는지 이런 거 설명 다 해놔요. 그게 기준이에요. 일을 할 때 어떤 게 기준입니까? 그것도 생각해야겠죠. 회사의 업무가 더 중요할까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그러면 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상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 상사와 먼저 대화를 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비리 저질러서 회사에 피해가 가는데 그거 방치해 둘 겁니까?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회사의 규정을 찾아보는 게 맞겠죠. 그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잘 모른다고 해서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조해서는 안 되겠죠. 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을 제시하고 판단을 묻는 상황 면접은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회사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직자 윤리 강령도 활용할 수 있죠. 물론 공직자 윤리 강령 중에 상당 부분은 사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공적 책임까지는 필요 없죠. 하지만 최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 기준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자, 제대로 판단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험한 꼴을 겪는지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상황을 제시할 때 보통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그래요. 고객이 먼저냐? 회사의 이익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물으면 보통 하나를 선택하죠. 고객이 중요합니다. 그럼 회사가 손해봐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반격할 거예요. 회사의 이익이다. 그럼 고객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회사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이러고 공격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판단 기준을 얘기 안 하면 이래도 당하고 저래도 당하고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겠죠. 뭘 원하는 걸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뭐냐고. 그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경험과 감정 중심으로 말하기의 위험성입니다. 보통 경험에 대해서 묻든지 경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의 경험을 많이 얘기해요. 생각나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뭔 얘기지? 본인도 찜찜해요. 그래서 끝에 붙이는 게 있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배운 게 확실한 게 없어요. 확실한 게 없을 때 많이 하는 게 이것저것 배웠다고 얘기를 하죠. 확실한 시그니처 메뉴가 없는 식당이 이것저것 다 파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본인도 알아요. 이것저것 배웠다고 얘기를 했지만 딱히 임팩트 있는 게 없다는 거. 그러면 이제 끝에 붙이는 게 뭡니까?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입사 이후에 기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딱히 배운 게 없으면 느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성취감을 느꼈다. 자, 감정은 공감을 해야만 임팩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누군가 공감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작가, 연출가들. 강연하는 사람들도 짧은 시간에 공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서 느꼈던 거 아무도 공감 안 해요. 경험해서 느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공감을 강요해봤자 면접관들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면접관들은 뭐가 되냐? 얘 뭔 소리 하는 거지가 돼버리겠죠. 평가도 안 돼요. 짜증나요. 그럼 나쁘게 평가하겠죠, 뭐. 친교가 목적일 때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얘기를 해서 감정을 끌어내는 게 맞아요. 근데 면접은 사람을 평가하는 회사 업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인사 업무 중에 하나야. 그래서 평가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업무 마인드로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도 업무 마인드로 접근하세요.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주려고 하지 여러분의 감정 그리고 불명확한 배운 점 이런 걸 얘기하지 마세요. 자, 정리를 좀 하자면 네 가지로 이야기했죠. 키워드 중심의 두 갈씩 말하기, 경험 면접은 가치관, 상황 면접은 판단 기준이 중요하다. 절대 경험 나열하고 감정 짤막한 배운 점 나열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경험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관이나 판단 기준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인터넷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은 이런 거 정리해 주는 착한 사람들이 꽤 많죠. 원래는 책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강연을 들으라고 얘기를 할 텐데 누군지 모르지만 책을 읽고 강연을 들어보고 괜찮은 내용들을 짧게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놓거나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을 이용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대비하셔서 간결하게 말하고 좋은 이미지 만들어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해커스잡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제가 올린 영상들 다른 것들도 쭉 찾아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취업의 큰형 김태형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